그리고 팬덤 비즈니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버스를 필두로 한 팬덤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어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에스파, 이건 이해되시죠? 이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세계관을 필두로 팬덤들이 몰입하는 이런 거를 가졌다면, 위버스는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위버스는 원래 그 BTS가 그 BTS 세븐틴 아니면 뭐 소스뮤직 이런 데서 여자친구 이렇게 한 세 명의 아티스트들이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플랫폼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SM 아티스트들, 그 다음에 YG 아티스트들 전부 다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하이브, 이 위버스를 갖고 있는 하이브는 굉장한 전략을 세운 거예요. 내가 아티스트를 다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키운 아티스트로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뭐랄까요? 아티스트가 사고를 쳐도 나한테 리스크가 없어요. 1번. 그 다음에 이 밑에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 군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한 명이 사고 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티스트의, 자연인으로서의 아티스트가 어떤 사고를 쳐도 리스크가 아주 많이 적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팬덤 비즈니스의 모델을 딱 세워놓고 그거를 플랫폼으로 바꿔서 성공한 케이스가 여기. 그 다음에 이쪽은 컨텐츠로 승부한 케이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아이돌들이 이런 세계관을 잡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잡고 나옵니다. 사실은 BTS도 이 이미지를 잡고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10대를 대변하는 느낌이 나왔죠. 그래서 뭐랄까요? 굉장히 인상 깊은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탑 레벨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BTS 세대가 아니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필드에서는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었고요.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근간 기술인 3D 모델링을 해주는 엔진들이 각광을 많이 받았고요. 그걸 두 개의 회사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또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게 이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 어제도 제가 업계 관계자,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특히 뮤지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이슈예요. 그래서 생성형 AI 같은 게 나오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획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를 많이 겪었어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보조 작가로서 완벽한 기능을 한다까지 제가 설득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뭐랄까요? 인공지능이 과연 뮤지션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죠. 제너레이티브 AI, 이 제너레이티브 AI. 이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거. 저는 이게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현재는 뮤지션이 만드는 음악을 따라갈 수 없는 게 맞다. 근데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어려워도 내년엔 어떨까요? 내후년엔 어떨까요? 그 다음엔 어떨까요? 10년 뒤엔 어떨까요? 10년 뒤면 오케이 될 것 같아요. 컨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곡을 쓰는 기술로는 사람만큼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데이터도 많이 쌓일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러면 그래서 뮤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가? 뮤지션 대체 가능한가? 이거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1번, 소비자 관점에. 소비자, 고객 관점. 2번, 제작 관점. 이 두 가지가 조금 관점이 두 가지 관점으로 결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관점. 이거는 제 견해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언젠간 틀리겠죠. 근데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예측이 맞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기준은 어떨까요? 우리 소비자는 누구냐? 음악을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음악을 AI로 맡기던 사람한테 맡기던 싸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소비자 기준은 어떨까요? 프롬프터를 입력해서 곡을 만들었어요. 곡이 자동으로 딱 나왔어요. 딱 들어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 1번. 이상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2번. 뭘까요? 맞습니다. 이상하지 않다는 거를 컨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예를 들어 10,000곡, 20,000곡을 만들면 이 곡을 의뢰한 사람이 그걸 다 들어야 돼요. 모르죠. 나중에 또 다 들어서 OK를 받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알고리즘이 아니죠. 딥러닝 모델이 나와서 듣고 이게 맞다를 판별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속 들어서 이 씬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이 음악으로 녹음을 해야 되고 이 녹음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티스트가 불러야 되고 아니면 그 노래를 기반으로 뭘 해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럼 10,000곡 컨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7, 800곡을 한 3분씩만 들어도 3, 8에 24, 2,400분이거든요. 6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60으로 나누면 246으로 나누면 80시간. 하루에 8시간씩 열흘을 들어야 되는 양이 7, 800곡인데 10,000곡을 언제 컨펌해요? 못하지. 그래서 선택의 숫자를 많이 줄이고 퀄리티가 개런티가 되는 작곡가나 작사가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남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곡을 만드는 쪽에서의 문제는 시간이다. 그 컨펌하는 시간 때문에 소비자가 대체를 못할 것 같아요. 보컬 영역은 어떠냐? 보컬 영역은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꽤 많이 대체를 했고 아주 재미있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라임스라고 앨런 머스크의 와이프는 아니죠. 사실혼 관계의 그분께서 자기 목소리를 AI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 내 목소리를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 소스를 했어요.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음악에 언제든지 저 그라임스의 음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피처링 그라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그라임스처럼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건 딥러닝으로 지금 기술력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럼 수익 모델이 어떻게 나느냐? 그 목소리를 사용해서 제작한 컨텐츠가 내는 수익의 일부를 몇 퍼센트를 나한테 그 그라임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창자 입장에서 녹음할 때는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1번. 2번 사실 이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퍼포먼스 하는 걸 영상으로 남길 때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술력이 좋아지면 더욱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거북이가 생전의 모습을 담은 홀로그램을 가지고 신곡을 발표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앞으로도 가능은 한데 이제 비용과 시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는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지는 모르겠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작곡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어려워도 가창 쪽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이 제작을 하는 작곡가의 입장이나 이런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AI는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